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여러분, 초록이 치매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로 젊을 때 찾아오는 치매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질병은요, 40대에서 50대에서 발병된다고 하니까 이제 치매는 고령층에게만 걸린다는 편견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치매.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치매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함께 준비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연금보험의 필요성을 주제로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들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보험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의료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은요, 아쉽게도 치매만큼은 진단을 받고 나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령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치매 환자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대비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치매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신경이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암보다도 어떤 질병보다도 훨씬 두려운 치매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의 가족분들은 이 두려운 치매로부터 비껴가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치매 왜 발생이 되는지 발생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침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12시간 이내에 포도당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 인지 기능 저하가 생겨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아침 잘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습관인데요. 스마트폰은 우리 손에서 놓고 있지 않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면 우울증 다음에 가는 것이 바로 치매인데요. 우울증 때문에 치매 걸릴 확률이 높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식습관, 잘못된 음식, 밤에 늦은 야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혈관이 막히면서 혈관 질환이 생겨서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병력인데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질환은 우리 혈관을 막는 질환이죠. 그래서 혈관성 치매가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원인 말고도 요즘 젊은 치매도 있지만 사실 대표적인 치매는 나이가 먹으면서 뇌 기능이 저하돼서 생기는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대부분인데요. 치매 환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노인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현재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708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3.8%, 그러니까 10명 중에 1.38명이 현재 노인이고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 인구는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38%, 즉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뒤에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65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35세이신 분은 30년 후에 65세가 되겠죠. 나는 노인이 아니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사실은 이 인구, 노인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10명 중에 1명이 아닐 거라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통계청에서 중앙치매센터 통계를 내놨습니다. 65세 인구 중에 몇 명이 치매인가 봤더니 현재는 74만 명이고요. 앞으로 30년 뒤에는 302만 명으로 4배 가까운 치매 환자가 늘 거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숫자상으로 74만 명 이러니까 도대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봤습니다. 제주도 인구, 현재 인구가 6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는 75만 명이기 때문에 제주도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치매 환자라는 것이죠. 자, 일일 평균 치매 환자 얼마나 생기나 봤더니 120명이 매일 치매 환자로 생겼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은 33명이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보다도 훨씬 많은 치매 환자가 생기고 있고요. 치매 환자가 하루에 24명씩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사실 치매거든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고 있고요. 이 치매가 무서운 이유는 뭔지 대충 아실 거예요. 치매 환자가 되면 가족 중에 누가 치매라면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루 평균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시간이 6시간에서 9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녀야 하잖아요. 누군가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 치매가 심해지면 요양센터나 요양원 같은 경우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연간 발생을 하는 비용이 2,093만 원, 월로 치면 매월 한 90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최소 금액이고 만약에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좋은 케어를 받는다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보험을 대비를 차원에서 치매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생각할 때 보통 3가지 정도의 기준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보험료일 것입니다.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면 되는지 궁금해질 것이고 그게 합당하다면 두 번째는 어떤 치매에 대한 보장을 받는지 초기인지 중기인지 다 되나?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 그럼 돼 그럼 얼마를 주는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료입니다. 보험은 보통 한 구자, 두 구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2가지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치매보험은 65세 이전과 65세 이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65세 이전은 한 구자, 65세 이후는 반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한 구자 가입 가능한 연령대 보험료입니다. 남성분들 45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는 5만 원부터 8만 원 가능하시고요. 납입은 딱 20년만 하시고 보장은 90세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고 이 금액은 치매 진단비 위에 생활비를 100만 원 매월 받는 금액일 때 이 돈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5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두 번째 플랜, 방부자 플랜입니다. 65세부터 75세까지 4만 원부터 9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는 방부자니까 저렴하죠. 근데 75세는 갑자기 비싸진 이유는 75세부터 90세까지만 납입, 20년 납입이 아니고 15년만 납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졌습니다. 여성분들은 4만 5천 원부터 8만 1천 원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 보험료로 됐으니까 어떤 보장을 어떻게 해줄까요? 자, 치매는 그냥 내가 경도다, 중증도다, 심하다 이렇게 판명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의사가 CDR 척도 몇 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CDR 척도 0점부터 보게 되면 CDR 척도 0점이라는 건 바로 정상이죠. 뭐 건망증, 누구나 있는 건망증, 저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건망증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고요. 0.5점이다라고 하면 건망증이 조금 지속되기는 하는데 건망증이라는 건 사실 조금 지나면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십니다. 자, 보장은 바로 CDR 척도 1점부터 보장이 되는데요. 경도 치매입니다.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사회활동도 가능한데 기억에 장애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나지 않고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이때부터 경도 치매부터 진단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DR 척도 2점이라는 거는 중증도인데요. 중증도는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 상실. 내가 낮잠을 자고 났는데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면 중증도 치매로 분류돼서 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증입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대소변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이 지장이 있겠죠. 이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이때부터는 진단비 받으면서 보험료 납입 면제되고 매월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더 심한 치매가 왔을 때는 뭐 이동 불가 누워있는 상태까지 되는데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진단비는 나가지 않지만 사실 매월 생활비가 나가니까 여기까지는 보장이 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끝났죠. 나머지 세 번째, 이런 치매가 초기부터 다 되네?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돈을 주는지 세 번째 알아볼 텐데요. CDR 척도 1점 경도 치매였죠. 진단비 300만 원 받으실 거고요. CDR 척도 2점이면 중증도입니다. 진단비 1,000만 원, CDR 척도 3점이면 중증 치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진단비가 2천만 원 받으시는데 내가 만약에 CDR 척도 1점에서 발병되면 300만 원 받으신 후에 2점 말고 3점으로 바로 갔어요. 그러면 이 300만 원에서 총 받는 금액은 2천만 원까지니까 나머지 1,700만 원만 수령하시는 거니까 총 받으실 수 있는 치매보험 진단비는 2천만 원을 받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진단비 2천만 원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고 매월 생활비를 종신토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 15년, 20년으로 치매로 계속 살아계신다면 계속 죽을 때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생활비는 매월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중에 선택이 가능하신데 앞서 보험료는 1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생활비를 줄여서 50만 원 정도 하신다면 보험료가 확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납입 기간 20년이 지난 후에는 환급금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최종 정리로 치매보험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내 가족에 대한 사랑이죠.
내가 가족에 대한 짐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을 표시하는 거고, 내가 부모님 치매보험을 가입시켜 드렸다는 것은 바로 효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책임지지 못할 것을 보험으로 책임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 빨리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치매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매하면 좀 남의 이야기 같이 느껴지다가도요, 숫자로 보니까 좀 이제야 실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치매 환자의 수가 제주도 인구보다도 많다고 하고요. 30년 뒤에는 무려 30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100세 시대 치매 보험은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치매에 걸리고 나서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을 위한 선물 효도 보험으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경이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입을 원하실 것 같은데 이 치매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보장을 혹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될까요? 네, 치매보험은 다른 암보험 이런 보험들도 면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았다 가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기간인데 치매보험 역시 면책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가입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보상이 가능하고요. 1년 있다가 진단을 받았다고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진단일 이후 3개월 후에 다시 진단을 받았을 때 CDR 쪽도 1점이다, 2점이다 이 확진이 떨어지면 그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혈관성 질환들이 혈관이 막혀서 치매인 것 같았는데 몇 달 뒤에 치료가 끝나고 다시 기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해서 3개월 뒤에 첫 번째 치매 이후 3개월 뒤에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치매 보장 크게 받길 원하신다면은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책 기간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치매 보험은 우리가 누구나 나이가 드니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유병자분들도 치매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셨던 어떤 질병이 있으셨던 내가 허리가 다쳐서 6개월을 병원에 있던 교통사고로 인해서 2년을 병원에 계셨던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건 치매는 뇌질환이잖아요. 그래서 5년 내 뇌에 대한 치료력이 없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좋네요. 뇌질환만 없으면 암을 비롯해서 어떤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유병자분들도요, 걱정 놓으시고 일단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 치매에 걸리고도 평균 12년 이상을 더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생활비가 나온다면은 우리 가족에게도 정말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보험인 것 같아요. 자, 내 여력에 따라 100만 원도 되고요. 70만 원, 50만 원 상담을 받으셔서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 내 경제적인 상황에 맞춘 치매보험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장마라서 또 비도 많이 오니까 외출 안 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시간을 내셔서 우리 가족의 증권 다 꺼내보시고 연락 주셔서 우리 가족 전체 보험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연금의 필요성입니다. 오늘은 김성훈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사회가 참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빠듯하다 보니까 노후는 뭐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이 연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금보험의 필요성부터 짚어볼까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민채 아나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민채 아나운서 혹시 70세 이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은 해봤지만은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좀 답답해져서 맞습니다.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장마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그런데 한 달 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코로나도 터질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고 준비한다면 그때 다쳤을 때 예.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코로나라던가 뭐 지금 장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고 피해를 입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드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자, 우리가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일단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고 싶어 하고 또 진짜로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제력이 없으면 오래 사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또한 오래 살다 보니까 경제 활동 기간이 없는 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뭘 하나라도 이렇게 좀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오래 살게 됐는데 은퇴가 그럼 늦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또 은퇴는 빨라지고 있으니까 네.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노후 대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노후 대비가 너무 부족하고요. 또 노후 대비가 너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40대 옛날에는 그래도 50대 뭐 정년하면 정년까지 했는데 요새는 네. 40대 중반 되면 회사에서 다 본인 뭐 자이든 타이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정년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결정적인 이유가 옛날에 IMF 시대 때는 은행에다 1억을 넣으면 1년에 이자만 해도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지금은 제로금리잖아요. 은행에다가 넣으면은요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요. 명목 소득만 증가하지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마이너스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은 누가 뭐래도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것들이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잘 살게 된 국가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뭐 국가별로 이 노인 빈곤율이 어떻게 돼요? 네,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도 상당히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살고 있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고요. 네.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단 노인을 따진다라고 하면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 빈곤율은요 최하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보시면은요 엄청 큰 차이가 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 가까이 되고요. 예. 이 폴란드랑 비교해도 폴란드 같은 경우는 8.4%밖에 안 됩니다. 자, 가까운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노인 빈곤율은 예. 세계에서 최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나이가 들었을 때 오래 살아도 가난하고 빈곤하게 살면은 참 사는 게 아닐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인 빈곤율을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5계명이 좀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노후 준비를 할 때 이 5가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노후는 아마 단단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노후 자금은요. 일단 넣어놓고 잊어버리세요. 없는 돈 셈치는 그렇죠. 거네요. 예를 들어서 월급의 10%나 20%를 내 노후 자금으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금 낼 때 또 예.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거 낼 때 이건 세금이라 생각해서 당연한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제외하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떼어놓고 아예 잊어버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넣었던 돈이 자동으로 좀 운영이 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데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안전한 자산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 어쨌든 운영이 되게끔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있게끔 자동으로 운영하고요. 또 세 번째는 소득을 나 얼마를 좀 만들겠다 이러는 것보다는요.
아, 나는 노후에 얼마를 좀 있었으면 생활비가 얼마나 있었으면 좀 되겠다. 예. 이런 거로 좀 준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소득이 얼마를 만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를 만들고 나면 그것이 금방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소득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게 종신토록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개념으로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투자로 미래를 준비하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저금리 시대에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산하고 또 분산하라거든요. 예. 자, 이것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뭐 은행도 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주식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성향에 맞게끔 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노후에 실질적인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노후 준비 5개명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연금을 준비한다면은 어떤 단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잖아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은 국민연금이 가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국민연금을 하시면 다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보면은요. 일단 국민연금이 베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서 약간 사회보장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또 적게 낸다고 해서 또 적게 받기는 게 아니라 많이 낸 사람은 자기가 낸 것보다는 조금 덜 받고요. 적게 낸 사람은 자기가 낸 것보다는 조금 더 받는 어떤 사회보장 성격이 있어요. 예.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 금액도 결정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노후에서는 이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국민연금을 갖고 가시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직장 생활을 많이들 하시니까 지금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 좀 뒷받침할 수가 있는데 하나 이 퇴직연금에 대한 약간 그 단점이 이 퇴직연금도 이 DC형이 있고 BC형이 있거든요. 예.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나가는데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하는 형이 있고 투자를 안 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내가 낸 돈에 대한 그것밖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퇴직연금으로서 수익률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개인연금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내면 많이 받고요. 적게 내면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3단계를 잘 운영을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거의 결정이 돼 있다고도 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세 번째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5개명에서 세 번째 내가 얼마를 받을 거를 생각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를 했을 때 얼마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금액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300만 원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1단계랑 2단계랑 예를 들어 한 15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면 되시는 거죠.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물가가 그렇습니다. 또 몇십 년 뒤에는 얼마나 오르겠어요. 네네, 국민연금 그렇습니다.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개인연금을 이 5개명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 좀 유리한 연금보험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어떤 거 만나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 그 개인연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제 글로벌한 어떤 세상도 살고 이러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달러 연금하고 우리나라 변액연금 두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예. 일단 그 달러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이 달러 연금은 어린 사람은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35세서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개시 나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45세서부터 84세 이때 자기가 원하는 날에 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납입 기간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 납, 7년 납, 10년 납으로 정해져 있고요. 10년 납 같은 경우 최소 가입 금액이라는 게 10년 납은 300불, 7년 납은 400불, 5년 납은 500불, 월 납입 금액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그 펀드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미국 장기 회사 채권인데요. 예. 사실 이렇게 채권이라고 보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 채권은 수익률이 별로 안 나는데? 하지만 여기는 앞에 미국이라는 게 있죠. 예. 미국 장기 회사채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 또 애플, 또 뭐 코카콜라 대기업들의 아주 대기업 중에서도
아주 트리플 A 기업에 대한 채권만 하기 때문에 예.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평균 수익률이 한 5%에서 한 6% 정도 나고 있습니다. 와, 네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보험도 글로벌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예. 또 가입을 하셨다가도 사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중간에. 그러면 혹시 사망하신다고 하더라도 계약자 적립금하고 이미 내셨던 어떠한 그 보험료하고 따져가지고 예.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 절대 손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리하네요. 일단 달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네. 나이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35세 빼곡하네요. 이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아마 지금 이 방송에서 보시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실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네. 실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35세 기준, 이 기준은 일단 10년 납 기준으로 최소 가입 금액 300불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한 건데요. 예. 자, 35세 분이 예를 들어서 300불을 10년 납을 했다. 그러면 총 납입 금액이 36,000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2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4,32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분이 35세면 45세 되면은 납입이 완료가 됐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65세에 나는 연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2,446불을 연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한 295만 원, 한 300만 원 정도를 연금을 아. 받으시거든요. 종신토록 받는 거예요. 종신토록 받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종신토록 받게 되면 65세서부터 14.5년이 지난 79.5세 정도가 되면 80세가 좀 못 미치면 내가 내셨던 모든 그 원금은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 받으시는 것들은 다 뭐 좀 이런 말씀 표현을 드리면 공짜입니다. 너무 좋네요. 네, 어디서 그럼- 요즘 그런 돈을 네네. 받을 수가 있겠어요. 100세까지 받게 되면 네. 내셨던 보험료에 원금에 벌써 배가 넘어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엄청난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요. 40세 같은 경우는 2,310불에서 그 조금 늦게 가입을 함으로써 그 원금을 다 찾는 기간이 80.5세, 50세 같은 분은 한 83세 정도 되면 나의 원금을 다 찾게 되면 이것만 보더라도 연금은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하시는 분이 유리하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이렇게 달러를 활용하니까 내가 네네. 이익도 보면서 또 안정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연금 이외에도 또 한 가지가 변액 연금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변액연금은 확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확정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변액연금은 예.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일단 연금 개시 나이는요. 0세부터 가입하는 바로 태어나시면 바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본인이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가입 금액도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10만 원 이상이면 언제든지 가입을 가능하고요. 펀드가 달러 연금 가처럼 어떠한 펀드가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입할 수 있는 펀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망보험금은 역시 만약에 중간에 납입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럴 경우는 계획자 적립금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드리니까 또 이것도 손해날 얘기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플랜인 변액 연금으로 우리가 연금을 준비를 했을 때 이것도 이제 나이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자, 살펴볼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은 우리가 기준을 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10년 납파를 하고요. 한 달에 36만 원을 납입을 하시는 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35세 분은 납입 기간이 납입한 10년 납입 4,320만 원은 동일한데요. 65세 시점에 계약자 적립이 9,600만 원이나 돼요. 오. 그런데 이거는 단 수익률을 3.75%로 예상을 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연금액이 4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달러 연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렇게 받게 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원금 소진 기간이 10년밖에 안 되고요. 75세가 되시면 나의 연금에 납입했던 원금은 다 찾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달러 연금보다 한 5년이 앞서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40세 같은 경우는 76.5세, 50세 같은 경우도 79세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오. 이거는 달러 연금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일단은 그 변액연금 같은 경우도 확정은 아니지만 변함이 없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예상이긴 하지만 수익률을 높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달러연금,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본 게 변액연금인데 표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럴까 할까요? 그럼 A 플랜과 B 플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일단 나이 가입하는 연령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죠. 네. 이 방송에 보시는 분들이 혹시 자녀분을 위해서 한다면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시고요. 혹시 나는 좀 안정적인 거를 좀 나이 드신 분이 안정적인 걸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A 플랜인 달러연금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으시겠죠. 똑같이 종신이고요. 납입 기간도 좀 그 달러 같은 경우는 5년, 7년, 10년밖에 없지만 변액연금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고요. 또 A 플랜 같은 경우 달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연봉이 5%인데 4.5%로 좀 변경이 된 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45세 이후에는 전부 다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지만 장단점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네,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장단점을 한번 보면은요, 달러 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익률에 전혀 관계없이 연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거 택하시는 분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달러 연금이 굉장히 메리트가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거치시 연금액이 내가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좀 거치를 하면 그 연봉이 4.5%로 계속해서 복리로 불이가 돼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쉽지 않으신 분들은 좀 거치를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환율이 상승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되겠죠. 똑같은 2,000불을 받았다, 3,000불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나한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해외에 만약에 여행하실 때 달러 환전하시잖아요. 네. 이건 아닙니다. 자기 통장에 그냥 달러만 인출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단점은 환율이라는 것은 꼭 인상만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환차손이 발생하면 좀 손해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보험료는 반드시 달러로만 좀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있고, 또 펀드가 아주 수익률이 좋고 더 좋은 거로 갔으면 좋겠지만 펀드가 좀 단일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소개시켜주는 이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펀드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펀드가 잘 모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럴 때는 인공지능 AI를 선택하시면은요, AI가 알아서 펀드를 선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또 하락 없는 만약에 이제 연금이 많이 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실적 배당용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100만 원을 받고 있다가 적립금이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아가지고 그 다음 년도는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50만 원을 연금액이 뛰게 되고요. 예. 근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꼭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한 번 올라갔던 연금은 계속 보장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유병자가 만약 걸리시면 네. 또 연금을 더 드려요. 이런 연금을 선택하면 좋은데 이제 단점은 수익률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상으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라고 만약 투자를 하면 장기라고 하면 DCA 효과도 있고 절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비근한 예로 IMF 때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300포인트였거든요. 오늘 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장기 투자하신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각각의 매력들이 뚜렷한 상품인 것 같거든요. 네. 결국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각각에 맞는 연금보험 추천 방법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연금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변액연금을 좀 하라고 제가 처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장기간이고요. 변액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게 되면 네. 그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시고요. 또 연금이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 조금 더 준비하고 싶다 이럴 경우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일단 달러 연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 또 이런 난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달러 연금, 확정적인 달러 연금을 선택하시면 아마 미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연금보험 가입의 꿀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보험으로는요, 노후 너무 막막합니다. 지금 연금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 혹은 젊으신 분들은요, 금리가 너무 낮은 상황이니까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변액 연금보험으로 추천 주셨고요.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이미 연금보험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새로운 스타일의 달러 연금보험 추천 주셨습니다. 확정 금령이니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시기에 좋은 솔루션 내려주셨고요. 자, 연금보험은 최대한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더 큰 연금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훈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예비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실시간 전화와 문자 통해서 상담 도움 드릴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실까요? 예, 예전에 거래처와 연결되어 있는 분에게 종신보험, 건강보험, 간병보험 이런 거 예. 들었다가 해약하고 반복해서 또 들었다가 해약하고 이렇게 몇 번 했는데요. 아이고, 예. 예. 제대로 살게 되가 있는지 꼭 필요한 보장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보충을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연락 잘 주셨고요. 지인 네네. 통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편한 것도 있지만 또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네네. 잘 가입한 건지 확인을 원하신 것 같은데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남편 예. 54세. 50대 중반 정도 되신 남편분 보험이고요. 예, 지금 예. 한 건은 납입이 이미 완료가 됐네요. 네네. 그럼 만약에 보장을 추가로 원하시는 부분이나 아프신 부분,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픈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 예. 가입된 보험 살펴보고 필요한 보장 있는지까지 그럼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중반의 남편분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2000년도에 가입한 S생명의 암보험은 이미 납입 완료된 상태고요. M화재 건강보험 납입되는 보험료 1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거래처와 연계된 지인을 통해서 남편분이 보험을 가입하게 됐는데 중간에 일이 끼어있다 보니까 보장을 요구하기가 좀 힘드셨다고 합니다. 중간에 해약도 몇 번 하시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잘 가입돼 있는 건지 상담 원하신다고 합니다. 박명수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험 두 가지 한번 제가 하나하나 보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생명의 암보험을 보시면 암 진단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종피보험자라고 해서 배우자나 아니면 아직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도 같이 진단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품이세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80세 만기까지 살아 계시면 만기 환급금도 있는 좋은 상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 것은 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면 요새는 좀 적죠. 그리고 80세까지 밖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네. 보장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을 추가하고 보장 기간을 더 늘리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M화재의 건강보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주 보장 내용에 상해 사망하고 그다음에 특약으로 질병 사망을 넣어서 이렇게 사망을 보장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 상해, 운전자 담보, 그다음에 실손 담보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질병 담보를 보면 암 진단비라든가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3년 갱신이다 보니까 계속 금액은 올라가게 되고요. 보장받는 기간 내내 보험료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비갱신으로 바꾸는 게 더 좋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해로 화상 진단이나
골절 진단, 그다음 상해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네. 것들은 갱신이 아니고 그냥 비갱신으로 잘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보면은 운전자 담보가 있는데요. 운전자 담보 같은 경우는 따로 빼서 운전자 보험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어 비용이나 뭐 형사 합의금 이런 거, 벌금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요. 요새 수시로 도로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운전자법도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새 민식이법도 새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전자 보험도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비갱신보다는 갱신형으로 따로 떼서 가입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손 부분을 보면은 상해 실손 위로비 해가지고 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조금 적고요. 그 다음에 질병 입원 위로비 3천만 원과 그 다음 질병 통원 위로비 10만 원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좀 작은데 건강하시다고 하시니까 요새 새로 나온 착한 실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보장받는 금액은 4, 5만 원 선이에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지금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적립했다고 그걸 찾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20년 후에도 갱신보험은 계속 올라가고 또 80세까지 그 갱신보험료가 납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되는 부분이 이 적립되는 부분에서 채워지게 되죠. 근데 이것이 적립되는 부분이 다 채워지고 나서 모자르게 되면 내가 보험료를 20년이 지났어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이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갱신 보험료는 따로 빼고 이제 다시 비갱신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 운전자 따로 해주시고 그다음 실손 전환하셔서 실제로 15만 원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3만 5천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암 진단비에서 암 진단비가 좀 적고 그다음에 보장 기간이 짧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수술비 요런 쪽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더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실손 전환하고 운전자 보험 따로 떼서 운전자 보험으로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25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28만 5천 원을 내게 되시는데요. 실제로 15만 원에서 13만 5천 원에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한 내용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플랜으로 암하고 암보다 더 무서운 요새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더 추가해 드렸는데요. 암은 2천만 원 더 추가해 드렸고요.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100세까지 진단을 받으시면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도 같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치매 진단비와 매달 생활비, 중증 치매로 인해서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손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실손이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실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네, 질병 입원 통원 의료비, 그 다음에 상해 통원 의료비 이렇게 해서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통원 의료비 25만 원씩, 그 다음에 약제비 5만 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일부 정신과 질환도 요새 실손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을 저기에 가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실손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뇌혈관 질환, 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을 더 보충해 드렸고요. 상해 또는 질병 수술비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90세 만기로 한 게요. 수술은 90세 넘으면 좀 수술 받기가 힘들 수 있어서 90세 만기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혈관 진단비는 왜 이렇게 조금이에요? 네. 혈관 진단비는 왜 이렇게 조금 네, 했어요? 지금 연세에 지금 네. 가입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요새 이렇게 수시로 도로교통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 10년 납, 20년 납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벌금이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요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거기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위로금 같은 거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보험은 탄력성 있게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리모델링 포인트는 보면은 암 보장 금액 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기간 연장해 드렸고 그다음에 치매 더 넣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또 수술비가 부족했는데요. 요거 더 추가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보험 따로 함으로 인해서 교통법규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운전자 보험의 달라진 부분을 서로 탄력적으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남편분이 지금 나이가 보장이 이제부터 필요한 나이인데요. 지금 네. 내고 있는 보험료의 3분의 1만 보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부 정리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로 다 넣어드렸고요. 실비랑 운전자 보험 필수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렸고 3대 진단비, 수술비 다 보장을 꽉 채워서 보험료는 조금 올랐는데 이 네. 보험료는 보장이 다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보장이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 안에 세워나가는 보험료가 있진 않은지 확인을 원하시거나 이 민식이법에 대비하는 운전자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